네,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또 오늘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창원 하세요. 네, 잘 좋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았어요. 네. 내일 시장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주. 내일 장 양봉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내일 시장 만약에 안 가더라도 제가 오늘 또 추천하는 종목 잘 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사실 이틀 전에 나와 주셨을 때 네. 뭐 걱정 마라, 저점 배팅을 하자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제 오늘 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장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또 나스닥과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그 다음에 시장의 좀 단기적 악재였던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물론 이제 중국의 반발은 있었지만 특별히 군사적인 어떤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장은 안도하며 여기에 따른 저점 매수 베팅이 들어오면서 시장 좋았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종목별로 편차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했다. 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틀 전에는 또 걱정 말자, 저점 배팅 하자라고 필승 전략을 주셨는데 그럼 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가져오셨을지 네. 한 줄 평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 정부 정책이 가장 큰 테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섹터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정부 맞습니다. 정책이라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섹터를 말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집권 초기에 미는 가장 강력한 이 정부의 헤게모니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뭐 초반에는 이제 원전이 돼서 이제 원전 굉장히 좀 잘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도 또 잘 갔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밀고 있는 뭐 반도체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또 잘 갈 거고 한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증시 격언 중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쵸. 큰 물줄기를 거슬러서 노를 저으면서 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좀 쉽게 좀 수익을 내려면 지금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네요. 첫 네. 주택 공급 대책이 9일 발표한다.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8월 9일에 드디어 이제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또 화요일 날 준비했었던 성신양의 잘 갔죠. 네, 후속주에 이어서 한번 오늘 또 신규 종목도 한번 준비를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정부 정책이 가장 큰 테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 줄 평을 들어봤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시멘트 네. 이 가구 관련해서 또 네. 질문을 하려고 또 첫 번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시멘트 가격이 네. 지금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상승인데 네. 사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서 시멘트 가격의 상승이라니 조금 반하는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시멘트 섹터 오늘 좋았습니다. 한번 짚어볼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성신양해를 네. 또 편입을 해서 오늘 또 단기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는 고려시멘트도 같이 말씀드렸고 VIP에서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시멘트도 장중에 20%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고요. 오늘 그 시멘트 관련주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집 이후에 그리고 나서 뉴스 나오고 급등 나오면 그때 좀 차익하자. 이런 관점으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 가격이 물론 하락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면 마진 스프레드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인상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갭이 발생하면서 또 시멘트 회사들의 이익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그 화요일 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 그대로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시장을 우리가 이제 보시면 보통 급등주가 하루 이틀이면 잘 안 가요. 우리가 이제 또 한참 얘기 나왔었던 신재생 이번 주 초에 그리고 로봇 이런 종목들 또 한참 그저께 얘기했지만 오늘 또 어떻습니까? 오늘 그냥 쉬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흐름이
급등주가 이 뭐 중장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급등 나왔다 그래서 따라가면 물린다는 거죠. 오히려 급등 나올 때는 미리 샀다가 차익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정부 정책 관련해서 나올 얘기가 많고 8월 9일이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9일이. 네. 네. 8월 9일이면 화요일이구나. 네. 화요일인데 그 전에 또 정부 정책 관련된 모멘텀을 관련주를 우리가 또 선침해를 한 다음에 정부 정책 나오면 또 언론이나 아니면은 또 증권방송이나 여기저기서 또 관련 추천도 많이 나오고 또 이슈로 다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종목들이 또 잘 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 이제 또 팔자는 거죠. 네, 미리 지금 샀다가. 그래서 오늘 시멘트 후속주를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시멘트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방송 보고 수요일 날 사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오늘 뭐 8, 90%는 다 차익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멘트 관련주 성신양해가 제일 많이 오른 건 아닌데 네. 그런 성신양해도 오늘 장중에 12%나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게 그냥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추세 우상향이라 그 추세를 끝까지 먹을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한 번에 팍 터지면서 급등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대부분 시장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다 차익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성신양해도 아마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사셨던 분들은 다 차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오늘 그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화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사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장중 17% 넘게 급등해가지고 네. 좀 차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오늘 차익했다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제 또 고점에서 단기 투자자들 붙고 그 다음에 또 워낙 이제 또 개인들 손이 좀 탔기 때문에 네. 한동안 또 이제 눌렸다가 다시 또 2차 급등을 하겠죠. 네. 그러면 오늘 차익했다가 완전히 그 모니터링 종목에서 지우진 마시고 좀 보고 있다가 저점에서 또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이슈 나오면 그때 급등하면 그때 차익하는 방향이 정확히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잊혀질만 하면 올라오는 시멘트 섹터 네네, 조정을 맞아요. 받을 때 다시 재공략해보자. 네네. 그리고 이슈 전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시멘트 관련한 이슈 한번 들여다봤고요. 두 번째로 저희 오늘 되게 핫했던 이 성장주 섹터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게임주, 카카오 게임주를 필두로 해서 네네네. 게임주도 올랐고 뭐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또 좋았습니다. 네. 위메이드 그룹주도 네. 오늘 되게 네네. 좋았고요. 네. 지금 신작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되게 좋을 거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또 힘들었던 게임주들 하반기까지 좀 잘 봐도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게임주나 그리고 메타버스도 오늘 강했어요. 네.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또 다날 이런 그 코인 메타버스 게임 이쪽 섹터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체 섹터를 보면 안 되고 게임주 안에서도 그냥 순수하게 게임만 개발하는 회사보다는 네. 코인과 연계해서 P2E 서비스를 하는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위메이드였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위메이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3.0 메인넷 오픈 소식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다날이나 원래 이제 예전에 메타버스로 한참 잘 갔던 종목들이 네. 오늘 그 이제 완전 바닥에 있다가 이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또 위메이드 오늘 상한가 갔는데 네.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지금 우리 댓글창에서 네. 시청자분들이 우리 창원 매니저님 종목 찾느라 힘드신가 봐요. 네네. 왜 이렇게 살 빠지시냐고 하는데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렇진 않은데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얼굴 살이 좀 빠지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최근에 머리를 좀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더니 염색을 하셨군요. 조금 더 얼굴이 좀 말라 보이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살은 안 빠졌습니다. 원래 오히려 한 1kg 쪘어요. 정말요? 68, 69 왔다 갔다 했는데 TMI를 네, 이제 70kg. 저는 이제 뭐 남자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금 빠지면 68kg. 네. 그리고 조금 찌면은 70kg. 거기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전혀
뭐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네. 그건 절대 없어요. 근데 하나 달라진 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요즘에 체육관을 다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원래 이제 제가 좀 오래 한 6년, 4년 정도 한 그 운동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있다. 부상도 예전에 막 시합도 나가고 그랬는데 네.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해서 운동을 다시 나가는데 그 20대 막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스파링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야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체육관 갔다 온 다음 날은 조금 야유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찾으시느라 고군분투 하고 계신 걸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네. 종목도 당연히 열심히 찾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네. 리뷰를 또 들어볼 종목이 성신양회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틀 전에 공략을 했는데 무려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13%가 넘는 수익률인데 앞서서 완만한 상승은 추세 상승이지만 네. 거래량이 나오면서 터진 거는 조금 단기 네, 맞아요. 트레이딩이다라고 그거는, 하셨는데 지금 차익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 주제를 논하기에는 이미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장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종가가 2.94%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러면 차익 하나 만화를 따지려면 뭐 내일 하는 건데 이미 차익할 분들은 오늘 장중에 다 차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만약에 그러면 성신을 그냥 들고 있다 하시면 그거를 그 매도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죠. 만약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들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오늘 차익한 분들은 다시 또 살짝 누를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그 단타로 고점에 들어왔던 개인들 털어내기 위해서 세력들이 일부러 살짝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시멘트는 다시 2차 상승이 나온다 보기 때문에 오늘 차익한 분들은 오히려 밑에서 다시 재진입을 하면은 요거는 진짜 개인들이 세력을 이기는 매매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신양회 13%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쉬우신 분들은 조정시 매수 또는 오늘 또 새로 가져오신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시멘트를 잇는 다른 정부정책 수혜주를 가져오셨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인지 오늘의 필승 공략주 오픈해 보겠습니다. 범양건영 가져와 주셨습니다. 범양건영 건설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건설주. 역시나 정부정책을 네, 또 수혜를 맞습니다. 받는. 네, 지금 이것도 정말 좀 안 볼 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건설주가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 지금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재무 실적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잘 나오지만 좀 가장 그러니까 테마성 수급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성이나 범양 이런 쪽이 조금 테마성으로 건설주 엮이면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사실 요즘에 건설주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잘 안 쳐다봐요. 주로 이제 증권방송이나 이제 언론 경제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보통 보면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로봇 그쵸. 그리고 신재생 이런 위주로 나오는데 건설주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개인들이 관심 없을 때 저점에서 좀 사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도 시멘트랑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제가 한번 범양건영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건설주 한참 잘 갈 때, 범양건영 한참 잘 갈 때 14,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네. 지금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60% 이상 지금 빠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누가 봐도 바닥이죠. 누가 봐도 바닥이고 바닥이라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이 관심 없다는 얘기고 근데 다만 그냥 무조건 바닥이라 그래서 요즘에 좀 그래도 5월, 6월 달에 시장 안 좋아서 좀 지수 빠지면서 바닥 찍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다 사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역배열로 가다가 다시 그거를 개인들 관심 없을 때 세력들이 조금씩 매집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들고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매집하면서 재료도 좀 확실히 있는 종목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빨리 급등 나올 수 있어요. 안전한 자리에서. 근데 그런 관점에서 범양건영을 골랐고요. 네. 이게 보시면은 요런 자리는 사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역배열로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내려갈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까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범양건영 보시면은 요 구간을 이제 지나서 여기 이제 그 다시 가격을 잡아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집하는 기관 외국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괜히 매집하고 있는데 또 개인들이 붙으니까. 하지만 개인들은 정말 매매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어찌됐건 그 세력들도 평단가를 낮추면서 이제 평단가를 맞춰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평단가로 들어가 있으면 본인들도 결국은 뉴스 띄우고 그 다음에 거래량 터뜨려서 급등을 시킨 다음에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개인들도 같이 붙어 그때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샀다가 엑시트 할 때 결국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막 그냥 막 창문에도 매달리고 매달렸다가 출발하면은 그때 이제 뛰어내리면 됩니다. 차익하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건설주들은 천천히 가는 부분이 없지 네. 않아 있는데 범양건영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지금 접근해봐서 어디까지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면서 급등주를 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목표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장 뭐 갑자기 이제 내일 급등이 뭐 10% 15% 나오면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거의 한 반 이상은 바로 차익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가격 라인은 목표가를 7,300원을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던 자리거든요. 보시면 그러면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개인들이 물렸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력들이 단기로 치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 위로 넘어가려면 돈을 더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네. 그러니까 조금 적은 돈으로 단기로 치고 빠지기 좋은 자리가 한 7,000원 전후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단이 7,300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이제 4,000원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250만 호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 나오고 또 아마 이제 8월 9일 되면은 언론에 도배될 거예요. 그때 이제 밑에서 들어갔다가 차익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범양건영 이슈가 나오기 전에 소외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목표가 7,300원, 손절가 4,000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고앤스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은 역시나 성장주,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위의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2위 카카오, 그리고 6위에 있는 카카오페이까지 급등했고요. 9위의 컴툴스 홀딩스까지 15% 넘는 급등세에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세비캠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57%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항공주 안에서 대한항공이 5%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저희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볼까요? 네, 위에 올라와 있는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했죠?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대치에 약간 부합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종가가 거의 최고가로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역배열로 올라가는 종목이 종가를 최고가로 마감했다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끝까지 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종가까지 계속 매수를 해줬으니까 윗꼬리 없이 오늘 최고가 마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요? 네.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 이상으로 실적과 함께 앞으로 좀 길게 봐도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은 지금 이제 우리 또 세영 아나운서가 얘기했었지만은 기대치보다 낮았잖아요.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 이제 그거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을 바꾼 거고. 네. 예, 만약에 오늘 빠졌으면은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빠졌다고 얘기했을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역배열로 빠질 때 오히려 실적이 안 나와도 제가 반등 나오는 경우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재 소멸성으로 지금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는 오늘 무려 7.5%나 올랐어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것도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스닥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 기술주들과 DNA가 좀 비슷한 애들이 바로 이제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애들인데,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카카오가 셌지만은 어제는 네이버가 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시장이 어떤 요즘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조금 잠잠하고, 그 다음에 뭐 물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도 약간 이제 지금 키워드가 계속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얘기들이 점점점 그런 그 언급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도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악재 소멸성으로 실적 안 좋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까고 그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매수하는 형식으로 오늘 반등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요. LG엔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그동안 못 썼던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의 연이은 매수와 함께 이틀 연속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전기차 점유율이 네. 중국에 밀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은 근데 창원화 대형에서 정말 많이 다루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항상 네. 고를 외쳤죠. 네, 항상 고외치고,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그 보혜수 물량 나온다고 했을 때도 제가 진짜 목청껏, 그죠? 걱정할 필요 없다. 네, 그거는 다 어차피 그 주가 올라가면 다 없어지는 내용이다. 괜히 그런 거에 그 선동돼서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하면 안 된다. 실제로 그때 이후로 엄청 올랐어요. 네, 그쵸.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제 CATL 점유율 그것도 화요일 날 했던 그쵸. 주제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중국 본토 내수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 자동차 산업이 중국이 짧아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내연기관을 막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중국차 돌아다닙니까? 안 돌아다니죠. 없죠. 예, 내연기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최고로 쳐주는 건 뭐 유럽차,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가성비 뭐 이런데, 중국이 도저히 내연기관은 이미지가 못 따라가니까 네.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아예 중국은 전기차의 국가 주도 산업으로 이거를 다 뛰어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보조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의 내수 시장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도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는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CATL은 또 CATL대로,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양적 그 성장이지 질적 성장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유럽 국가들도 지금 중국 배터리를 채택하는 이유가 중국 본토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는 우리나라 또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선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틀 전에도 짚어봤지만 오늘도 또 그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짚어볼게요.
네, 카카오페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카카오를 중심으로 페이, 네. 뱅크까지 주목이 많이 됩니다. 네네네.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 오늘 무려 14% 넘게 네. 급등한 카카오페이. 네. 내일장 고일까요? 네, 일단은 카카오페이도 오늘 14% 급등을 했지만 종가가 거의 뭐 최고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관 외국인들이 그 약간 이제 흔히 요즘에 빈집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실망하고 매도 친 자리에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뉴스 그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서 재료 나오고 주가 상승하면 또 좋은 뉴스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또 기관 외국인 중심으로 카카오페이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업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일도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반등의 한계는 좀 짧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단기 급등주도 아니고 스몰캡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은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카카오페이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어제 이제 2분기 적자 지속이라는 기사가 어제 이제 나왔어요. 3분기 턴어라운드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리포트만 놓고 보면은 뭔가 보여줘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적자이고 그 다음에 리포트에서도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김없이 오늘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매도 친 자리에서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서 급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엿장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가면 이제 뭐 시장에선 좋게 보이고 반대로 정말 실적 좋은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들 많이 붙었다고 그냥 매도 치면은 그때부터 안 좋게 그 종목은 또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종목은 실적이 좋고 업황이 좋아서 무조건 간다. 그리고 또 안 좋다고 무조건 안 간다. 이런 개념이 조금 안 먹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좀 워낙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기관이 따라오면서 그거를 이제 종목을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보면은 말을 맞춰가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카카오페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업황이나 이런 게 좋아져서 그랬다기보다는 결국은 어제 개인들 대량 매도로 인한 오늘 기관 외국인의 좀 그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허점을 노린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근데 봅니다. 네, 역시나 카카오그룹주는 수급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고의견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컴투스홀딩스 짚어보겠습니다. 게임주의 호재는 아무래도 네. 신작이 달려주고 있다는 거겠죠. 네. 지금 컴투스 게임 아이들 루카가 네.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컴투스와 함께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는 홀딩스. 네. 내일장 고일까요? 네, 일단은 컴투스 홀딩스도 제가 고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는 물론 우리 세영 아나운서가 지금 그 게임 관련된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또 이 컴투스 홀딩스가 원래 이제 구 게임빌이라 그래서 이제 그 게임빌 자체가 그거예요. 그 코인원의 2대 주주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와 코인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P2E 다 잘 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게임으로도 물론 수급이 들어왔겠지만 오늘 P2E와 코인 관련주 다날 이런 거 오르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날 컴투솔드 다 같이 가는데 요즘에 메타버스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세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미국 시장에서도 뭐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 바꿨죠. 이런 메타도 어제 한 5%,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한 5%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지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컴투스홀딩스까지 고엔스탑 열심히 달려봤고요. 또 좋은 종목 찾으시느라 열일해서 얼굴살 빠지시는 우리 이창훈 매니저님. 네. 시청자분들이 직접 소통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디로 네. 가면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제가 좋은 내용들, 좋은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5시 공개 방송 여러분들 유튜브 그리고 MBN골드 통해서 이연 방송합니다. 많이 오셔서 이번에 또 고려시멘트 그리고 성신양의
그리고 또 정책 관련주들 제가 안 볼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건설주 바닥에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따가 관련된 내용들 추가로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뒤 5시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창원하세요 코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